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계획항만 경제실소관 상장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항만 여쭤 부분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부분을 하기가 제일 힘들죠. 어땠습니까? 요번 26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여력 여지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민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수용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급한 여건이 아니면 신규 사업 같은 거 반영을 못했다는 게 참. 일단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일단 추경에 대해서 묻겠는데 추경에 많은 그 감액들이 들어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감액 사업을 한 이유 중에는 집행 행정 절차가 이제 진행이 안 돼서 미진한 사업, 그리고 사업 여건이 변동이 된 사업, 이런 사업들 위주로 이제 그 필요한 세출 여건을 보강하기 위해서 네. 좀 감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변화하거나 또는 미처 못한 부분을 이렇게 했다 하는데 제가 또 전에 말했지만 우리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몇 프로 감액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우리가 삼성이 어려워지면서 진짜 짜고 짜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감액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것 중에 제일 컸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한 사항이 당초 목적대로 되지 않는 민원이 됐든 설계 변경이 됐든 형상이 됐든 그리고 행정 절차가 담보로 되지 않은 사항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세심하게 부서 측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듯 싶습니다. 물론 이게 뭐 기계로 찍어내는 일이 아니니까 어떤 상황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남을 수 있다는 거는 뭐 큰 틀에선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건 뭐예요? 철저한 계획과 그거에 따른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계속 우리한테 이해를 해달라 한다면 과연 계획이라는 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이해를 못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줄여줬으면 했는데 유난히도 추경에 감액이 많아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거는 어떻게 씁니까?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감액하면서 이제 필요한 세출 쪽에 네. 전환해가지고 요번에 편성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쓰고 있죠. 근데 이거를 다시 신규 사업에 쓴다든가 또는 그거를 전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거를 쓰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요. 그랬을 때 과연 만약 그 돈이 안 남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해세요. 어떻게 이 남는 감액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기준이 없으면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와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동일 사업에 의해서 계속 감액되는 건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감액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거는 살펴보셨습니까? 개별 사업 말씀 주시는 네네. 거잖아요. 개별 사업도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제일 많았던 사업 중에 이제 형태 중에 하나가 네. 계속비 사업이 당초에
그 일정대로 진도가 안 돼서 네.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여건에서 또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반영은 못했습니다. 사업이 명시효를 거쳐서 계속 비효를 내고 그것이 계속 누적되는 걸 제가 막으라고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써야 될 때 못 쓰는 경우가 많다 했는데 계속 명시효율이 생기고 계속 비효율도 계속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게 과연 이게 실질적인 행정에 부합했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긴축 재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사고율이 됐든 계속 비율이 됐든 명시율이 됐든 그런 여건들을 줄이기 위해서 좀 타이트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이 규모나 건수도 사실 줄은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경기도 내 그런 여건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월시키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그 경기도 내에서는 16번째 정도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이제 규모가 비슷한 큰 7개 시군을 비교를 해봤더니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7개 시군 중에 네. 5번째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지금 다 잘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또 올 예산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여건이 긴축 여건이다 보니까 그 사업부서들하고도 그런 공감대를 더 유지해 가면서 공정 또는 필요한 시기에 일회성이 아니고 1회, 2회 나누더라도 시기에 맞도록 좀 편성하는 영역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됐던 계속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히 건물 짓는 거에서 비용 상승이 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많이 됐다고 나는 이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좀 더 빨리 대응을 하고 또 혁신을 하면서 그 비용을 줄이려고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상권 쪽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더 타이트하게 짜고 그거를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계속 아니 제가 8년을 뭐 여기 있었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또 뭐 농담 삼아도 하지만 이 계속이라는 걸 그렇게 줄이라고 해도 변함이 물론 아주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있긴 했지만 이렇게 돼서 우리가 비용 부담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승하는 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응? 웃지만 마시고 시장님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 참조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계속비나 이제 명시율 같은 부분들 계속 중요한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중요한 말씀. 저희도 이제 그 고민입니다. 이런 돌발적인 변수들, 공기 부족으로 인한 또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부분들 여러 가지 변수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그렇죠. 있는데 그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줄이자 이제 노력을 이거지.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을 내부 실국수에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이 내용을 좀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차오른 이런 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받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측면과 더불어서 예산의 효율화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내년 이후에 올해 제가 그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 본 예산에 명확하게 더 해서 절차를 더 명확하게 하고 또 그런 그 계속비 사업이라는 건 이제 물가 상승률 외에 뭐 또 필요에 의해서 담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면밀히 한번 살펴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이월화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더 이상 아마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론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할 정도로 계속 했어요. 정말 노력 많이 했고 마지막엔 뭐 정말 밤늦게까지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안 했다는 얘기지만 장기 계속 싸우면 관리 점검을 하셔서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지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에 대한 비용은 상승하는 거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거를 더 먼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고민해달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향후 동해사업이 반복적으로 감액이 된다면 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업이 과연 계속 나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죠. 아까 우리 김명수 의원들도 말했지만 도비 내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린 계속 나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감할 땐 과감하게 저희도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뭐 할 말도 못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소통을 우리가 해서 가감성을 때로는 보여줘야 된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그에 따른 우리 지방 재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될 거고 또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면 재정상 문제가 생기고 또 감액이 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 서비스의 저하로는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건 고민해 보셨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저희가 이제 사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우선 일반 공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이 많거나 또는 그 사업 종료 이후에 시에서 부담해야 할 일반 재정 여건들이 늘어나게 되는 사업, 그리고 실효성의 여건이 없는 사업, 그리고 시범으로 하되 특정 지역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은 사업들은 지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에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을 받들게 되면 추후에 파생되고 들어가는 시 재정 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의 여건 내에서도 뭐 축제가 됐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긴축성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공고히 해서 그 영역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순수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순수 재원으로 볼 수 있는 건 2,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2,600억이 어느 쪽으로 많이 쓰이게 됐었어요? 그거 이제 분야를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애초에 이제 저희가 특정 그 순수 일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건 1,3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네. 우리 세이파트하고 이런 협의가 좀 있어서 그런 재원의 여건을 조금 더 늘리다 보니까 지금 2,600억 정도 실제 이제 정책 사업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판단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이 좀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지금 마지막까지도 삼성이 지금 세입은 없었죠. 어떻게 됐었습니까? 4분기에는 4분기에 지금 저희가 그 잡은 게 전체적으로 한 33조 4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4분기 상황이 3분기보다 좀 좋아져 가지고 네. 더 좋아지면 한 40조까지도 좀 예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 뭐 내년에 이제 어떤 보도상으로 보면 뭐 내년에는 더 좋아져서 100조까지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33조 4천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인 지방소득세가 좀 더 지금 현재로서는 516억 정도 들어왔는데 좀 더 이게 더 들어올 상황의 여건이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세입을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 예산에 2조 4천억을 집행하고 한다래도 우리 재원으로는 쓸 수 있는 재원은 2,600억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까에 대한 고민은 엄청 힘든 거죠. 그렇죠? 쓸 때는 많은데 돈은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과장님과 실장님은 엄청 신경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삼성이 내년부터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전에도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족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 세수가 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세수과장님? 어떤 식으로 우리는 자족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기업적으로 보면은 대기업의 분포도가 전체 중소기업 비율을 보면은 한 5%,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사실 중소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상황으로 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수 부족이 있고 향후적으로 보면은 자족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세수를 늘려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 쪽으로는 사실 보유세의 어떤 세율 인상 또 이런 현실화율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늘어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거래세 부분이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량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고 11호 대책 이후에도 풍선 효과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서의 세수 관리는 지방세 쪽에서 이제 비과세 감면되는 분야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세원 관리 쪽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국가의 정책과 도의 상급 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과제로서 저희가 좀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일단은 질문할게요. 지금 말했듯이 아까 주택 같은 경우 침체됐어요. 그러면 재산세는 주택 준공 산단 개발 등 근거로 60억을 전망하셨는데 이게 만약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세입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산세를 제가 내년에 60억 정도를 더 늘리는 네. 걸로 지금 잡아 있는 것은 공시지가 상승률 부분은 네. 사실 계속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개별주택 가격도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다만 이제 공동주택이 저희가 미분양 주택들이 있다 네. 보니까 공동주택 가격은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세는 없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거래량 그다음에 미분양돼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분양되는 소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본다면은 60억 정도에 있는 부분은 거의 저희가 산출해 봤을 때 적당하다 이렇게 세수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 25년도는 얼마를 잡았었어요? 24년도에 비해서? 그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도 60억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물어보려 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세정 과장님은 세수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정세를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전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돼야만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마다 어떻게 세수를 잡아가고 자족도시를 만들 거는 한 사람의 얘기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했고요. 우리가 예산을 설 때 성과 기반 예산 편성 원칙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들하고 어떻게 소통이 됐나요? 우선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입이기 때문에 네. 세입 부서하고는 좀 전에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각 파트 분야별 세입 여건들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이제 요청하는 사업들 이거 우선순위 여건들을 국별 내역으로 취합을 해서 그 영역에 해당하는 걸 지금 현재 급한 거냐, 어떤 순위냐, 어떤 상태냐 하는 것들을 좀 필요하면 면납까지 하면서 실제 바로바로 필요한 영역 여건들 플러스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내용에 대한 사후 관리 여건들을 또 버릴 수 없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그 분야별 건설이면 건설, 복지면 복자 그리고 일반 행정이면 일반 행정, 교통이면 교통 이런 여건들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의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서 그렇게 해서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과가 우리가 말하는 그 지표에 부합하는가 또 그 지표는 신뢰도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표를 낸다? 이건 또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지표를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게 다음 사업에 계속 이어지고 아니면 이걸 어느 정도까지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이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셨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미흡함이 없지 않나.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아까 김영수 의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김영수 의원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표 대비 성과가 뚜렷이 나와야 다음 연도에 또 그 네. 예산이 반영이 되고 성과가 부진한 것들은 일몰시키거나 축소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를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특별히 좀 그런 부분을 방향을 잡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그런 성과에 대한 지표 관리라든가 성과 측정 그리고 계속해서 해될 사업인지 일몰시킬 건지 축소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주어진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사용될 수 그러니까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대비 과연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 있는 걸까? 그거를 사실 따지기 어려운 것들도 많아요. 이게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어려운 게 있는데 각 부서의 계장 과장님들은 분명히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뭐 민원인들에 의해서 이거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가감해야 돼요. 그런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올해 가장 우리한테 민원이 많았던 게 뭐냐면 물론 봄에 못한 축제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대선도 있고 그래서 너무 축제가 많습니다. 이거 뭐 왜 이러는 겁니까?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서 우리 김산수 의원님이 7분 발언도 했어요. 우리가 과연 이 축제라는 게 시민의 행복하고 즐길 거리를 주자고 한 것이 민원이 대상이 된다면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비용이 과연 정말 행복했는가? 지표 내기 힘들어요. 물론 몇 명이 왔느냐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주게 하는 그 서비스가 옳았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되고 반복적인 축제는 하나는 줄일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과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분석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김에 하나 더 하면 홍보 물품은 과연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 전 부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 이 홍보 물품이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건가 문제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게 뭐 간단하게 표현하셨지만 그 축제성 경비 뭐 이런 것도 말씀 주셨지만 우선은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일정비 이상 되는 사업비를 좀 삭감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만들어서 심사 이런 거를 해서 또 그 차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공부 중에 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런 고민을 안 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한 번 정도 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해서 우리가 더 꼼꼼히 해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주려 한 것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거는 시민들의 말씀에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나 과감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 어떤 거 먼저 없어질까요? 우리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먼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외형적인 걸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하는 고민은 과연 이 유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비 되다가 정말 우리는 정말 서비스를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민원의 소리를 전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세세한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 의원입니다. 앞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이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또 평택시 26년도 예산안 오늘 뭐 심사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어떻게든 마무리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이기도 하고요. 기금 운영 계획안 26년도 관련돼서 이제 저도 이제 먼저 들어가기 앞서 전반적인 거를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후에 이 내년도 2026년도 본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좀 몇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 자체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든 운영을 하려면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이제 시민과 대화를 하면서 많이 언급을 하신 게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GRDP라고 해서 지역 총 생산이 한 40조에 거의 40조 한 900억 원인가요? 40조 90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경기도 한 4위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뭐 3위까지도 저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좀 보이는 이 평택이라고 저는 좀 믿어 의심치 않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지역의 집행부에 계신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그리고 저희 또 평택시의회 우리 의원님들 18명의 의원님들의 역할이 또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그런 날이 빨리 올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 중기 재정 계획을 보면 26년부터 5년간 수립하게 돼 있죠. 예. 그럼 26년도 보면은 저 우리가 세입 전망을 보면은 한 3조 3천억 정도 잡은 것 같아요. 3조 26년도. 그리고 27년도는 한 3조 2,900억 정도 잡은 것 같고 28년도는 3조 2,700억. 그다음 29년에는 3조 2030년도에도 3조 한 200억 정도 가량 정도로 해서 이제 그때는 조금 줄어드는 게 좀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재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시 재원은 좀 우리가 자체 수입, 자체 재원이 있고 의존 재원이 있을 거예요. 자체 재원 같은 경우는 지방세 수입이 있을 거고 세액 수입이 있을 거고 의존 재원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보통 교부세하고 그리고 특별교부세나 부동산 교부세, 조정교부금, 뭐 국고보조금, 뭐 그런 기타 등등 있어가지고 이제 이전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총 특별회계에 포함해가지고 이 우리 이제 예산이 잡히는데 편성을 하는데 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3조 이상 되는 규모면은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을 갖고 편성하는데.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어떻게 이제 제일 중요한 또 우리가 기획항만경제실에 실장님 계시고 뭐 예산과장님 계시고 관련돼서 뭐 항만 뭐 청년 뭐 일자리 세정과장님 밑에서 다 계시는데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시가 2025년 기준해 가지고 재정 자립도는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제가 이게 파악을 해보니까 한번
46% 정도. 네, 41.62% 정도 되는 것 같고 재정 자주도는 한 55.3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 관련돼서도 뭐 저희가 그렇게 저조한 부분은 아닌데 나름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산업단지도 많고 아까도 제가 GRDP도 얘기했듯이 뭐 저희도 세 수입도 이제 주는 이제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저기 5년간 우리 저기 지방 재정 계획을 보면 세 수입에서 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좀 감소하는 부분인데 이 감소되는 원인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혹시?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선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그 각종 그 경상적 세액 수입에서 볼 수 있는 그 도시개발 사업 채비지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예. 30년까지는 이제 이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유자 부담금으로 사업하는 거는 축소가 되고 사업 종료가 되면서 세입 수입 부분이 좀 감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감소율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2%가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 내용에서는 그 청사기금의 전출에 따라 가지고 조성액이 줄면서 이자액이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부거래상에서 한 22% 정도 주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 채무 관련된 것도 지금 되게 중요해요. 채무. 그럼 저희가 이제 채무 사업별 차입선 및 상환 조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사업명 중에서 그래도 꽤 많이 채무가 지금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같은 경우도 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인가? 예. 거기서 연이율 뭐 한 3% 정도 해가지고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지산 IC 추가 개설 공사 이것도 이제 기재부 공공 자금 관리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25년 3분기로 따졌을 때 2.683 프로테이지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돼 있고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 이것도 이제 허가를 통해서 1.8% 연이율로 해서 7년 만기 일시 상환. 모산 근린공원원 조성 사업하고 은실 근린공원 조성 사업. 이것도 똑같이 이제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3%짜리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이 차입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근린 재생형 중심 시가지 신평 지역 도시생활 활성화 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7년 만기 일시 상환 1.8% 이것도 주택 도시보증공사 허구를 통해서 1.8%짜리 요 관련돼 가지고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예, 차입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차입처가 다 다른 것도 있고요. 예. 차입처가 다르다 보면 이제 그 이율에 대한 여건도 다르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 사업 그리고 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차입선도 좀 바꿔보려고 고려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왜 차입선을 바꾸려고 하냐면 이자가 3%대 이자에 있는 것도 있지만 2%대 이자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받았던 사업 그 말씀하셨던 사업 중에 모산하고 남부, 북부, 서부 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차입했던 그 한 345억 정도 되는 금액은 저희가 그 차입선을 좀 바꿔가지고 이율을 좀 낮춰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이자액도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워낙 뭐 금액이 큰 금액이면 이게 0.1% 차이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을 좀 기해서 차입선을 좀 변경할 수 있으면 거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들어서 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이 하게 된 이유가 뭐죠? 통합 계정이든 뭐 재정 안정화 계정을 운영하는 게 기금이라는 게 존속 이유 자체가 결국은 필요할 때 필요한 여건을 쓸 수 있도록 내부 거래를 통해서 기금화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됐든 뭐 이제 여러 가지 기금을 갖고 통합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모았다가 또 다시 그쪽 기금으로 저희 이자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결론은 이제 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든 뭐 이런 거를 좀 운영을 하는 건데
현재 지금 기금이 원활하게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좀 여러 가지 다른 큰 금액 청사 건립 기금이라든가 뭐 돈이 좀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효율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게 이거를 좀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가요? 우리 지금 뭐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 재산 같은 경우도 매각 대금으로 어떻게 됐든 수입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원활하게 좀 안 된다는 이 보고도 좀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금 운용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내역을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석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공유자산 매각 같은 경우 언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연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 일시나 시기 또 금액에 대한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상황도 있고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 통합개정상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청사기금이 사용처도 많지만 재산 우선 이제 공유자산 매각을 통해서 그 예수금 여건들을 더 이제 키워야 될 거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수를 통해 갖고 기금의 지원 여건도 가면서 그런 영역들을 좀 같이 밸런스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기금을 조성할 때 주 일반 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조성하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이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이제 향후 뭐 한 2, 3년 안에 그거를 막대한 금액을 우리가 기금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이 지금 현재 있냐라고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우선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보려는 내부 거래는 저희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의 매각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관리부서 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포지션들을 수시로 알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 의회 보고되는 여건상에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뭐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시점입니다. 뭐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회계과 쪽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예,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유재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우리가 도시개발을 도시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좀 분명히 재산 행정 공유재산도 있는데 각자 그의 또 특성에 맞게 또 뭐 팔 수 없는 상황도 막 있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게 급선무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이 예산을 좀 운영하고 편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우리 예산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몇 가지 추경 관련돼서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이 기획항만경제실은 뭐 항만수산과하고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하고 세정과 이 세 개가 이제 이 주요 사업 목록에 이 몇 개 사업 해가지고 이제 추가 경정 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요. 조금 이 신규 편성 한 가지만 물어보고 증감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규 편성 보면은 이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평택사랑 캐시백 지원 성립전 예산이 있어요. 이 관련돼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월 평균 판매 관련돼 가지고 신규 편성된 거 일자리 경제과. 네, 요거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이제 내려온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 국비로 2억 3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을 국가에서 좀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지역 카페 사용액의 5%까지를 최대 2만 원까지 이제 지원해 준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사전에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11월 이제 4일에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해서 이제 그 캐시백 지원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된 상황이고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한 4만 7천 명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4만 7천 명이요.
그 짧은 기간에 100%다 뭐 집행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뭐 짧은 기간 안에 이 성립된 예산으로 세워서 100% 집행하고 그 단기간에 난 뭐 혜택을 뭐 나름대로 캐시백으로 5%를 받으셔서 뭐 나름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좀 좋은 현상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이제 증감 중에서 좀 이 감액이 많이 된 거를 갖고 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포트 저희 항만수산가 포트 세일지 관련 구개영비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아마 이제 평택항 항만발전 자문위원회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한 60만 원 정도가 좀 감액 편성해서 들어왔어요. 평택항 항만발전 자문위원회 운영 사업 설명서 3페이지요. 이 관련돼 가지고 당초는 뭐 한 14명이었는데 이회 개최해 가지고 288만 원 그리고 경정해 가지고 19명으로 해 가지고 이게 늘었는데 이게 금액이 줄은 이유가 한 1회를 했군요. 1회. 당초 변경된 게 이게 14명에서 19명으로 이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이제 일반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이제 수당 지급이 제외가 되고요. 아, 예, 예. 저희가 이제 민간인 지급 대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을 그냥 예측한 수치입니다. 아, 예측한 수치로. 네, 뭐 위원님들이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대략 이제 참여 예상이 된 해가지고 이제 편성을 했다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늘었어요. 일단은 늘었다가 기본적으로 이게 몇 명입니까? 이게 혹시 위원이 23분입니다. 아, 23분 네, 의원님들 포함해서요. 네, 거의 뭐 다 참석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예상을 해서 좀 그 잔액에 대해서 이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2회로 잡았는데 이거를 한 번 해가지고 만약에 2회로 잡았으면 이게 부족분이겠네요. 만약에 두 번을 했으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사실 2회를 냈어야 되는데 이제 한 번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회 개최 2회를 때 예측해가지고 14명 잡아가지고 참석 예상을 해서 잡아가지고 나온 이 예산이 1회 안 했기 때문에 2회를 좀 최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 2회 잡아가지고 이 정도 금액인데 1회 가지고 거의 만약에 2회를 개최했으면은 잘못 편성해가지고 증액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 평택항 5페이지 평택항 설명회 개최 요 관련돼서도 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거는요. 10월 그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예. 저희가 해외 세일즈를 한 연 2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중국에서 개최를 했고요. 이제 1회 인도네시아 개최할 때는 그 경기 평택 항만공사에서 개최 비용을 전부 부담을 했고 2회 이제 중국에서 개최하는 거는 항만공사하고 저희랑 같이 이제 공동으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행률은 이제 아직 안 된 건데요. 갔다 와서 그 1,100만 원 지금 다 집행이 됐는데 아직 지출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요 뭐 관련돼 가지고 우리 본 예산에도 뭐 요 감안해서 편성을 하신 건가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년 거. 26년 예산에 그냥 2천만 원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해도 다 동일하게 올리시더라고요. 그 전에 이렇게 제가 보면은 예결이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다 보면 전년도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집행률이 낮거나 저조하거나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필요하면 뭐 증액을 하던 추가 경정에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는 거의 웬만하면은 기존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은요. 수산 공익직불제 이게 국비 100%예요. 국비. 네, 전액 국비입니다. 근데 이게 그 보면은 사업 내용에 보면은 사업량이 어민이 당초 5명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2명이 늘어나서 7명인데 이게 어민이 이렇게 예측이 처음에 안 되나요? 이게 다 등록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4월에 예. 그 수산칙불제법이 이제 개정 시행되면서 그동안에 제외되었던 그 내수면 양식업도 그 직불제에 이제 포함이 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아, 내수면 그래서 내수면 양식업 하시는 양식업, 두 분이 더 원래 양식업 내수면 양식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양식장은 47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요건 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아, 47개인데 두 분밖에 안 돼요. 네, 그 대상자가 이제 적은 이유가요. 그 농업직불금을 수령하시는 분은 제외가 되고 또 그 신청인 본인의 그 어업 외 소득이 일단 2천만 원 미만이고 그래야 돼 보니까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기준 않습니다.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별로 안 되나 네. 보네요. 말 그대로 그냥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나 보네요. 그 대부분이 그러면. 네, 그 여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청년 정책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청년 관련된 거는 이게 예산이 보면은 이게 감소가 되거나 막 그래요. 사업을 이렇게 편성했을 때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 기본소득이 좀 인원수 감소가 됐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청년 정책 관련. 이게 이제 경기도의 도비 사업인데요. 매년 경기도에서 사업량을 산출을 할 때는 2년 전에 그 각 시군별 만 23세 총 인구에서 그 3년 연속 거주 충족자 추정치 비율을 반영해서 사업량을 산출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변동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세 번째 보통 마지막 추경에는 그 집행 내역을 감안을 해서 변경 예시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그 3년치 집행 현황의 사업량을 보면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23년도에는 6,17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24년도는 6,351명 지원을 했고 25년도 현재 저희가 6,430명으로 이렇게 그 사업비는 현재 감액으로 그 보고가 되지만 연도별 집행 내역으로 보면 청년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청년 인구는 뭐 평택 같은 경우는 좀 증가하지 않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14페이지 보면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 이것도 국비 매칭해가지고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집행이 10월 31일 기준인데 한 4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근데 감액을 한 2,4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것도 뭐 보면은 감액 사유가 지원하는 부분이 다 좀 줄었어요. 중소기업 인건비 이게 중소기업에 이게 취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중소기업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 이게? 인건비는 채용 지원이기 때문에. 예, 인건비는 이제 그 8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역량 개발비도 있고 그다음에 2년 연속해서 그 종사를 하게 되면 3년 차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게 국비 사업이 올해 년도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계속 추가로 지원했던 대상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대상은 이제 그 저희 올해 년도 집행한 거 집행 잔액을 저희가 그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으로 감액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 이제 1분기에 인센티브 집행 대상자 250만 원에 대해서만 명시효를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 같은 경우는 이제 참석 수당 같은 경우 이제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그다음에 이제 평택사랑 상품권 운영 협의회 이런 데가 이제 감액이 많이 됐어요. 거의 뭐 운영이 많이 잘 안 되나 보죠 이게 위원회가 좀 많이 주름 개체 운영의 개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저희가 이게 뭐 정기적으로 하는 이제 회의들은 아니고 이제 그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는 거라 매년 이제 예산은 기본적으로 좀 세워놓습니다. 근데 지금 12월 이제 연말까지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개최 계획이 없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잔액에 대해서 다 삭감하는 상황이고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거에 비해서 거의 한 거의 비슷한 5-60% 정도가 되는데 네,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서면으로 또 이제 피치 못하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또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한 몇 년간 단연간 추이를 보면 네. 기본적인 아웃라인의 이 예산 금액은 나올 텐데 네. 한 5-60%가 이 반납을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좀 잘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해서 내년에 좀 줄였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서별로 이제 지금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뭐 증감액을 하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고 그러면은 잉여금 정도는 어느 정도 각 부서별로는 어느 정도 전년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혹시 각 부서별로 잉여금 혹시 과장님들은 다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시면 하여튼 잉여금은 최소화 시켜서 어떻게 됐든 뭐 다 각 부서에서 각자 부서에서 살림은 뭐 또 부서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추가 경정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건 충실하게 또 예측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잉여금 자체도 12월 말까지 이제 어떻게 됐든 지금 아직 한 달 조금 거의 가까이 남았으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뭐 집행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갖고 계시고 추가 경정을 하셨을 거고 뭐 관련돼서 최소화 시켜서 또 잉여금도 최소화 시킬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뭐 오후에 다시 이제 관련된 2026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에 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종식 시간을 어디 있어? 종식 시간 갖고자 합니다. 현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